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분위기가 만연해야 하는 10월인데요. 요즘에는 여름처럼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때 아닌 가을 늦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산에서 이른 단풍까지 볼 수 있는 10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할 만한 때지만 늦더위의 등산로에는 여름처럼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더웠는데 단풍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도심공원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10월이면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날씨가 막 여름처럼 더워가지고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사흘째 30도 안팎. 낮에는 강한 햇볕에 밤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또 밤사이 열이 식지 않아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은 10월 기상관측으로 가장 높은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낮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26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벼 수확이 한창인 장성군 남면 들녘을 찾아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2021년산 쌀 28만 톤과 구곡재고가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쌀 생산량 증가와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누적 등으로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11명, 전남에서 10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 등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확진됐으며 다른 지역 관련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각각 3명씩 나오는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고흥 등 동부권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명과 완도 등에서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3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제부터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아서인데 아직 제도가 정착되진 않아서 아파트 경비원은 물론 공공근로자까지 투입돼 분리 작업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거업체가 애써 분리해놓은 투명 페트병을 예전처럼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서 처리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미리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담습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담은 비닐과 일반 플라스틱을 담은 비닐이 구분 없이 차량에 들어갑니다. 수거 차량에 담긴 쓰레기는 곧바로 기계 안으로 섞여 들어가 납작하게 압축됩니다. 나눠놓은 쓰레기를 왜 섞느냐고 물으니 업체에 가서 분리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실어가지고 압착을 하셨잖아요. 근데 작업자가 말한 선별장을 찾아갔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담아놨던 비닐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찢어집니다. 결국 재활용품들은 구분 없이 한데 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무색하게 모든 재활용품들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별장을 가봤습니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긴 하지만 관계자는 마지막에는 함께 섞어 처리한다고 시인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금전적인 거 뒷받침이 돼야 되지. 막말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페트병 하나하나 라벨을 떼고 뚜껑을 잠그고 발로 밟고 애써 분리 작업을 했던 경비원은 허탈합니다. 시민분들이나 환경도우미 그리고 경비업의 정산 근무자들이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가방이나 옷까지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시작해 오는 12월 전국에 확대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 하지만 수거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거와 선별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분리 작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했지만 정작 수거 현장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써 분리한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버린 업체들. 새로운 제도 취지엔 동감하지만 현장에서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거 차량에서 바로 모아서 처리하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두 종류로 나누려면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선별 인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민간업체는 수익을 내려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번 갈 거를 두 번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 아주 안 좋은 거죠. 업체들은 처리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장비나 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지원책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를테면 환경부에서 우리 수거하는 비용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페트병 분리수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수거장에 분리 작업을 도우라며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아파트 곳곳에 자원관리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자 780여 명을 투입하는 데 든 예산만 90억여 원에 이릅니다. 시청이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분리배출 제도가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만을 수거하는 날을 따로 정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과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점검안을 편성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재사용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최초의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잡월드가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62가지 직업체험시설을 갖춘 잡월드를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직접 배를 운항해보는 항해사 직업체험. 소방관 체험 공간에서는 미니 소방차를 직접 타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직접 불을 꺼볼 수 있습니다. 62가지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순천만 잡월드가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485억 원. 순천만 국가정원 옆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잡월드에서는 모두 62가지 직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1층은 5살에서 10살 사이 어린이를 위한 28가지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층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웹툰 작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봇 개발 연구원과 사물인터넷 연구소 등 미래의 유망 직종 34가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선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 호남권 유일한 직업체험관인 순천만 잡월드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신안군이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신안군 앞에 동서리에 126억 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고 신안군은 신안교육지원청 부속 창의융합교육센터에 10억 원과 진출입로 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청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모두 15명으로 순천시와 협력해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제안과 행사 참여 그리고 홍보 등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곡성군이 경남 거창군으로부터 두 지자체의 유대를 상징하는 문구가 새겨진 문자 사과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은 대표 특산물인 사과에 곡성군의 슬로건인 함께해요 희망 곡성과 섬진강 기차마을 등 곡성군 대표 상징물들을 표현한 뒤 곡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자료를 내고 광주과기원과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의 일부 학칙이 학생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을 낸 결과 인권위원회가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학칙을 전수조사해서 인권위의 권고 취지대로 문제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전에서 연기 등 화재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혜 국회 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관련 사건은 한빛 1, 2, 3호기 5건 등 모두 9건이었으며 자체 소방대와 관할 소방서의 신고 시간 차이가 최대 37분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산사태 위험지와 건설, 해체 공사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수 보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이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조치를 연장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내렸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조치는 폐교 등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이나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전국 고속도로의 수달 로드킬은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수달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으나 생태 통로는 전남이 4곳, 광주 1곳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계림 1동 경양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8년 동명동을 시작으로 4년 연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70억 원을 확보했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관측 이래 10월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8월 하순에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순천과 광양 등은 30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안개도 말썽입니다. 가시거리가 장흥이 100, 순천이 130m 등 200m 이하 보이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최저기온마저도 높았던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화순 17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구례 30도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은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